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경제도 공부하고 또 금융에도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 노후 준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 나라,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노령화를 먼저 겪은 나라잖아요.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노후에 우리가 얼마큼 심각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OECD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1위. 제가 강의 때도 굉장히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약 한 50%가 가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45.7%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2.9%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한 4배 이상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하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산업이 급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오히려 노후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다 보니까 더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더 심각하거든요. 보시면 대한민국은 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면 경력 단절도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성 노인 빈곤율은 76.2%에 이르고요. 독거 노인 중에는 10명 중에 8명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는 10명 중에 8명은 굉장히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소비하는데 집중하고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욜로 해가지고 뭐 지금 그냥 만족하면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욜로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책을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노후파산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NHK가 실제로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던 거를 책의 내용에다 담은 내용들이거든요. 일본이 어떠한 노인 빈곤을 겪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또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 책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젊으신 분들도 젊은 청년들도 노후 준비를 내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책은 제가 한참 전에 읽었어요. 한 4년 전, 5년 전 이때 읽은 것 같은데 그때 읽고 이제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심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젊은 시절에 막 살았으니까 노후가 빈곤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고 정말 일도 열심히 했는데 노후에 파산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열심히 살면 당연히 노후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젊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후에 진짜 1,000원, 2,000원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일본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16페이지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100여만 원씩 정도 연금을 받게 되면은 심각한 사태가 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월세나 이런 그 임대료들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올라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월세나 이런 임대료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더라도 그런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연금으로 100여만 원을 받고 자신의 집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금까지 있었던 사람조차 조금씩 공지에
몰리다가 노후 파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로 씨가 받고 있는 연금은 연금 최고액인 65만 원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일했던 12년 동안 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월 100만 원 정도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그렇게 작진 않은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로 씨의 수입과 지출을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집세가 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 물가가 훨씬 비싸잖아요. 이 4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집세 60만 원 내야 되는데 또 공공요금, 보험료 내고 나면은 결국에 수중에 남는 거는 20만 원 뿐인 거예요. 20만 원으로 식비를 해결해야 되고, 옷을 사 입고, 옷 사 입는 건 꿈도 못 꾸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끼 식사로 1,000원 정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3끼를 다 먹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로 회사를 창업을 하게 돼요. 근데 창업을 하다가 일본이 경제 불황을 겪게 되니까 이 창업이 점점 안 되다 보니까 10년 만에 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노후에, 빈곤한 노후를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12년 동안 하면서 열심히 사셨지만 나중에 노후 파산을 겪게 되는 경우가 된 거죠. 다로 씨의 얘기가 3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노후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 바쁘고 매일이 즐겁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설마 제가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취재진들도 이분의 이 다로 씨의 취미가 그림을 그리는 거래요. 그래서 피카소나 고흐 등의 그런 그림을 모방해서 그린 게 한 100여 점 있는데 굉장히 재능도 뛰어났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노후 파산해서 빈곤하게 살고 있으니까 취재진들이 하는 말이, 그 온화한 웃음을 보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도 노후 파산에 처한다는 이 가혹한 현실에 몸서리가 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런 노후 파산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서서히 다가오는 노후 파산의 공포. 자, 15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후 파산의 무서움은 아주 서서히 다가오는 데 있다. 우리가 취재한 많은 고령자는 단번에 파산 상태에 처한 것이 아니었다. 생활고에 빠져 집을 팔거나 예금을 조금씩 헐어서 쓴 끝에 최종적으로 노후 파산에 처하고 말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가 장기간 계속된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정말 재산이 다 떨어지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항상 블로그에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연금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점점 가면 갈수록 수십조의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게 2045년도인가 40년도인가 가면은 거의 0으로 내려가요. 재원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을 다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80페이지인데, 연금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도 병 등이 계기가 돼서 서서히 노후 파산에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산층의 평균 재산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 정도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올랐을 수는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닥치는 경우에는 이 1, 2억이나 2, 3억 까먹는 거는 사실은 금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아픈다거나 큰 병에 걸린다거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돈 갖고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파산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산이 없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보장에 대한 보장 자산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자산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오히려 노후 파산을 겪게 될 확률이 더 높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후 파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꼭 이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부도 연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고령 독고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해 특별 양호 복지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증설이 독고 고령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서 대기 희망자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설을 수용할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도시부의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돌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그래도 대기 희망자가 넘쳐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설들을 늘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설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괜찮은 사설 요양기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 연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3급 공무원 분들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연금이 한 35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5급, 3급 공무원 정도로 그 퇴직을 했어야지만 나중에 요양기관 좋은 요양기관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다케다 씨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홋카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위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대형 제빵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연금도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독거노인들이 왜 더 이렇게 더 그 노후 파산을 많이 겪냐면은 이 둘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연금이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혼자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남게 되면은 더 이제 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로는 사실은 생활이 더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뭐 이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케다 씨 같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까지 좀 이렇게 연락을 좀 끊고 살다 보니까 더 좀 가난하게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죠. 치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받는 거는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병원비가 1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갖고 있던 집도 있었지만은 하나 조금씩 헐어서 다 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산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물론 이제 이혼은 했긴 했지만 뭐 이혼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대형 제빵 회사를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살면서 치매가 걸리다 보니까 노후 파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치매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치매 걸리면 사실은 답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모님이 사실 치매 안 걸리시는 것도 굉장히 큰 그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변에 치매 걸리신 그 부모님들 이렇게 봉양하는 그런 그 분들 보면은 진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 안 걸리게 진짜 머리도 많이 쓰고 이렇게 손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다케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 때문에 또 많이 이제 노후 파산을 겪은 이런 경우고요. 228페이지 전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농가의 대부분은 밭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취조사에서는 미래가 없다며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식량난을 극복하고 온 국민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며 자부심을 갖고 쌀농사를 계속해온 농가 사람들. 그 농촌에서 어떻게든 자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농가 사람들이 노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미래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 파산의 현실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농지연금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농지연금도 사실은 크게 금액을 많이 주진 않고
또 농지연금에 조금이라도 또 대출이 없으면 또 안 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가 국민을 뭐 먹여 살렸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그 농부들도 미래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인데, 현재 일하는 40, 50대가 저의 경우죠. 40, 50대가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생활보호를 제외했을 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캥거루족이네요.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에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이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사실 많이 내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그래도 그 혜택을 받는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때요? 노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세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민연금이 2045년도 가면 0으로 완전히 고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예 연금을 못 받는 세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캥거루족이 되어서 내가 내 노후를 준비를 못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괜찮지만 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는 노후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부동산에 투자했던 게 사실은 노후가 두려워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노후를 스스로 예를 들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 저는 부모님을 생활비를 드리고 봉양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제 노후를 스스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저희 아이들이 제 노후를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부모님을 봉양하느라고 제 노후를 준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저도 가난하게 살 거고, 제 아이들도 저를 봉양하느라고 저를 먹여 살리느라고 자기들 미래를 준비를 못하고 자기 노후를 준비를 못하면 걔도 또 가난해지는 거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쇄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노후 파산을 겪게 되면은 그것도 파산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난하면 우리 자식까지도 가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후 파산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늙고요. 금방 시간 흘러가는 건 사실 금방이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빨리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20년 일하고요 40년 50년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30년 일하고 40년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기간보다 노후가 길다는 거를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 달러에도 투자해야 되고 금융에도 투자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준비되지 않는 노후가 어떠한 재앙으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